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학교 가서 할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유롭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나가기 전에 진짜 오랜만에 What's in my bag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되게 보부상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에 공대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들고 다니는구나 하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용하는 가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하나는 크로스백이고 하나는 백팩입니다. 아무래도 거의 도라에몽처럼 짐을 들고 다니는 만큼 맥북이랑 아이패드만 들어가도 백팩이 아니면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가 많아서 백팩을 많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방이 스페론의 제품인데 앞에 포켓도 두 개가 있어서 따로 전자기기를 담는다거나 액세서리를 담고 다니고 있고 소재도 괜찮아서 이런 가죽 자켓에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깔끔한 거를 좋아해서 깔끔한 디자인 때문에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짐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오늘 제가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드릴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 가방 안에서 실제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드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고 갈 건 아니지만 이 가방도 스페론의 제품이거든요. 얘는 백팩과 다르게 가죽 재질인데 그냥 깔끔하게 매기 좋더라고요. 이 가방을 들고 나갈 때는 보통 맥북이나 아이패드 둘 중에 하나만 들고 나갈 때 보통 이렇게 들고 나가고 가방 색깔을 다양하게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검은색 가방이 색깔로 실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학교 갈 때나 카페 갈 때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많이 추천도 하고 제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대로 보여드리면 당연하게도 저의 맥북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맥북이 맥북 에어 M3 15인치짜리 모델이고 램은 16기가고 용량은 512GB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없으면은 안 돼요. 얘가 거의 본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13인치랑 15인치 중에 15인치를 고른 건 그래도 좀 더 커야 되지 않나? 아이패드보다는 커야지 좀 편집하는 맛이 나지 않나 싶어서 큰 화면을 선호하고 프로랑 에어 중에서도 고민을 사실 했는데 제가 에어를 사용을 하니까 가끔 여쭤보세요. 맥북 에어로도 4K 편집이 가능하냐? 라고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M1 맥북 에어부터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4K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가 좀 더 빠르고 쾌적한 감이 있겠지만 엄청 대단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에어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에 파이널 컷이나 캡컷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맥에 최적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거의 버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토샵을 써보니까 확실히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데 프리미어로 하신다 하시면은 맥북 프로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무게가 가벼운 거를 원하는 보부상이라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어깨 아픈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맥북 프로가 정말 좋지만 이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의 맥북 프로를 쓰려면 제 어깨가 아마 부셔질 것 같아서 저는 이 맥북 에어로 학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영상 편집,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맥북을 가지고 다닌다면 저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프레임바이의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친구가 선물을 해줘서 최근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펼쳤을 때 이렇게 펼쳐집니다. 책상에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거치대를 제가 되게 여러 개를 써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목 디스크가 터졌던 적이 있어서 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앞쪽에 목 디스크가 터졌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책을 보던 공부를 하던 컴퓨터를 하던 항상 제 눈높이에 맞게 두고 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노트북을 책상에 두고 하면은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치대를 많이 써봤는데 이 프레임바이 거치대가 진짜 좋은 점이 이렇게 접으면은 정말 작아집니다. 휴대성이 진짜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워지면은 안 들고 나가게 돼요. 밖에 나가서 사용할 때는 이런 휴대용 거치대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15인치 맥북 저는 잘 거치를 하고 있고요. 13인치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미니도 얘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아이패드 미니는 얘보다 훨씬 작아서 이 사이즈 전체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순 없고 이렇게 되니까 필기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데 절반 정도만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 쓰면은 또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를 쓸 때도 이 거치대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아이패드가 있겠죠. 저는 이 두 가지 아이패드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두 개를 다 들고 다니진 않고요. 하나는 아이패드 에어 M2 13인치짜리 모델이고 하나는 아이패드 미니 A17 모델입니다. 두 가지가 딱 봐도 화면 크기 차이가 엄청난데 둘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활용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 영상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서 미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떨 때 들고 나가냐 라고 한다면 일단 이 아이패드 미니는 제 손에는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보통 학교 갈 때 전철을 타고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이패드 미니를 많이 들고 나갑니다. 전철에서 저는 책을 보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아이폰으로 하기에는 뭐 당연히 괜찮지만 화면이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솔직히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여러 SNS가 깔려 있으니까 하나에 제가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봐도 계속 카톡에 왔다 갔다 하고 인스타그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집중력이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서 저는 아이패드 미니에 SNS는 카톡만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얘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전철을 탈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학교에 갈 때 맥북을 들고 나가는데 수업 필기를 해야 된다 하면은 아이패드 미니를 챙깁니다. 왜냐면 맥북에 아이패드 에어까지 챙겨나가면은 진짜 어깨가 아프거든요. 아이패드 미니로도 저는 필기를 잘 하고 있고, 아이패드 에어는 언제 들고 나가냐면 집 근처에 카페나 작업실을 갈 때 많이 들고 나갑니다. 제가 최근에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냐면 학교를 안 가는 날에 가방에 맥북에 거치대에 이 아이패드 에어까지 들고 나갑니다. 왜냐면 가까운 거리를 가니까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맥북이랑 같이 들고 나가면 이제 거치대를 이용해서 사이드카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거나 에어 하나만으로도 인강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진짜 가볍게 카페에 가고 싶다 할 때는 맥북을 안 들고 아이패드만 들고 나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들고 나갑니다. 지금 여기 구멍이 좀 크죠? 카메라 구멍이 큰데 이 키보드가 사실 아이패드 에어용이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용입니다. 에어랑 프로가 있는데 왜 에어를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정확히 수치적인 비교는 안 해봤는데 에어가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서 얘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를 해서 뭐 이걸로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다른 과제를 한다던가 이렇게 돌려서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필기를 한다던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조합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밖에 나갈 때 아이패드가 없으면 밖에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꼭 들고 나가서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작업할 때 항상 들고 다니는 SSD인데요. 삼성 T7 SSD입니다. 1TB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맥북 에어 M1을 처음 샀을 때 얘를 함께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맥북을 램 8기가짜리 그리고 용량 256기가짜리 완전 엔트리 모델을 샀거든요. 용량 업그레이드를 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돈을 조금 줄이고자 거추장스럽지만 이런 SSD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4K 영상을 다 넣어놓고 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얘가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고 일단 가벼워요.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정말 좋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2TB를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빠진 거를 나가서 알면은 우울해지는 그 친구, 바로 에어팟입니다.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에어팟 모델이 에어팟 4 ANC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제가 이 에어팟 4를 쓰기 전에 쓰던 이어폰이 아마 여기 있을 텐데 보스 이어버즈 2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스 이어폰을 처음 썼을 때 진짜 놀란 게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이 고요해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고요해지고 음질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스가 연결성이 최악입니다. 그냥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될 때는 진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연결이 안 돼서 특히 전철 탈 때 너무 괴로웠던 경험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에어팟 4를 쓰니까 확실히 연결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픈형이라 노캔이 잘 안 될까 걱정을 했는데 노캔 생각보다 엄청 잘 됩니다. 저는 애플 뮤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간 음향을 쓰면 진짜 에어팟을 쓰는 느낌이 납니다.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그리고 에어팟을 쓰고 또 만족스러웠던 점이, 제가 맥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데 보스 이어폰은 편집할 때 음성이랑 영상 싱크가 안 맞아서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줄 이어폰을 항상 챙겨 다녔거든요. 에어팟을 쓰고는 약간의 음질의 아쉬움과 노캔의 아쉬움이 있어도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진짜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들고 나가려고 했던 거라 제 손에 있는데, 저는 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왜 챙겨 다니냐면 제가 집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어서 아침마다 그냥 커피를 뽑아가지고 나가거든요. 보통 카누 캡슐을 많이 먹고 요즘에는 어떻게 또 사용을 하냐면 스타벅스나 투썸같이 기프티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프티콘을 저는 모아가지고 커피를 먹을 때도 있는데 커피 캡슐을 삽니다. 제 기억에 스타벅스가 커피 캡슐이 10개 들은 게 9,500원 정도 하거든요.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2개를 쓰면은 10번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캡슐 10개를 받는 거니까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캡슐을 많이 쟁여두고 먹고 있습니다. 카페 나가서 작업할 때는 제가 커피를 타나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일 텐데 스타벅스에 텀블러를 가지고 음료를 받으면은 400원을 할인해줘요. 요즘에 대학생분들은 카카오톡 학생증과 연동시켜서 스타벅스 앱에
연결을 하면은 매월 쿠폰 몇 장을 주는데 톨 사이즈 가격으로 벤티 사이즈를 먹을 수가 있고 음료가 할인되는 그런 여러가지 쿠폰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벅스 가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텀블러 가져가서 할인받고 대학생 쿠폰도 쓰고 기프티콘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돈을 아끼면서 카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환경도 생각을 하고 제 돈도 아낄 수가 있는 방법이라서 알뜰살뜰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는 두 가지 제품인데 둘 다 맥세이프 제품이고요. 하나는 맥세이프 삼각대고 하나는 뭐라 그러죠? 맥세이프로 된 링같이 생긴 제품입니다. 먼저 구매했던 거는 이 삼각대인데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얘를 구매할 때 카드도 같이 들어가는 거를 원해서 맥세이프 트라이팟 월렛이라고 써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지갑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삼각대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가격이 쿠팡보다 저렴했던 것도 아니어서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제품이 좋았던 거는 저는 카페 가서 아니면 밖에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세워두고 찍기가 괜찮더라고요. 원하는 각도로도 구부릴 수가 있어서 되게 잘 사용을 했고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 보기에도 펼쳐두기가 좋아서 얘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도 맥세이프거든요. 링을 여기다가 붙이고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약간 삼각대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점은 양쪽 다 맥세이프여서 냉장고 같이 자석으로 된 데다가 붙여놓고 촬영을 하기가 좋고 제가 산 제품은 그 바닥에다가 붙이는 동그란 자석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다가 걔를 붙여놓고 맥세이프 거치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요즘 유행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인스타그램 광고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떠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촬영할 때도 써봤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들고 다니는 건데 바로 이 오즈모 포켓3 카메라입니다. 포켓3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게 더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후지필름의 XS10이라는 카메라인데 저는 이 감성을 좋아하지만서도 어찌 들고 나가서 삼각대를 세워놓기에는 너무 커서 브이로그를 하는 입장인 만큼 이런 작은 카메라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텀블러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카페를 가서 만약에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얘를 음료를 옆에 두고 그 앞에다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이제 저도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아쉬운 게 너무 사실적으로 찍힌다고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감성지게 찍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행 다닐 때나 뭐 개인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정말 최고의 카메라인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아이패드 영상도 찍어서 따로 올렸었는데 브이로그용 카메라 뭐가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찍어놓고 아직 편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더 편집을 하거나 이번에 일본에 가서 새롭게 영상을 다시 찍어볼지 고민하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 발색 립밤을 들고 다닙니다. 말 그대로 립밤인데 발색이 되는 립밤이에요. 여성분들은 보통 틴트나 립스틱을 사용을 하시는데 제 경우에는 뭐 촬영을 하러 간다거나 외부 촬영이 있어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입술에 틴트나 립스틱을 바르지는 않는데 평소에는 이런 발색 립밤 발라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용을 안 해보신 남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입술만 색깔이 있어도 사람이 되게 생기가 돌더라고요. 편의점에서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맨즈뷰티 제품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브제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저번에 오사카 여행을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를 할 때 그 짐에 넣었다가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정도는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쿠팡에서 반품 상품을 샀다가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와가지고 제가 다시 구매를 했던 그 제품인데 DJI 마이크 2 송신기고요. 저는 수신기 없이 얘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보다는 녹음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얘를 블루투스로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해봤는데 되게 녹음 그 품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 샀나? 하면서 좀 사용을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 파일을 옮겨서 들으면 되게 괜찮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작고 가볍고 녹음 품질이 되게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에는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가 목소리가 작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됩니다. 제가 녹음할 때 거의 이 정도 앞에서 녹음을 하는데도 옮겨놓고 보면은 데시벨이 너무 낮아요. 야외에서 급하게 녹음을 할 때가 생기면 되게 요긴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제품들도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들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뭐 특별한 지갑 아니고요. 그냥 헤지스에서 구매했던 5만원 정도 했던 지갑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그 맥세이프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느라고 이런 지갑을 안 들고 다녔는데 좀 들고 다녀야 되는 카드가 여러 개가 되면서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게 됐고, 이것까지는 약간 TMI이긴 한데 저는 이 네이버 현대카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카드가 이제 단종됐을 거예요. 얘가 되게 좋은 점이 30만원 실적을 넘기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발급을 해줘서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들고 다니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애플 에어태그를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iOS 업데이트를 하면은 나의 찾기가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저같이 이런 지갑에 에어태그를 넣어두면 에어태그의 위치를 파악해서 어디에 있는지 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사운드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에어태그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중요한 물건이나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에 달아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애플 에어태그 가격이 45,000원이고 좀 키링처럼 끼워 다닐 수 있는 액세서리를 사면은 거의 5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에어태그도 구매를 했습니다. 에어태그랑 같은 기능을 하는 서드파티 제품인데 얘도 되게 탐지가 잘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얘도 사운드 재생이 됐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리에서 제 기억에는 한 2,000원, 3,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정품이 아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제품을 여러 개를 구매를 해서, 사실 10개를 구매해도 에어태그 하나보다 저렴하니까 중요한 제품마다 하나씩 달아두면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스타벅스 다이어리랑 필통입니다.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지난해 24년도에 프리퀀시를 모아서 받은 25년도 플래너예요. 되게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쓸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플래너나 노트는 꼭 스타벅스 게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 필통에 들어있는 볼펜들은 제가 꼭 자랑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캐코 아니면 카코 같거든요. 어쩌다가 여기 볼펜을 썼는데 너무 필기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 색감으로 구성된 5가지 세트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필기감이 진짜 좋습니다. 저도 그냥 다른 대학생들이랑 똑같이 수능 공부할 때는 볼펜 한 자루, 샤프 한 자루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골랐었는데 대학교를 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사은품으로 나눠준 아무 볼펜이나 굴러다니는 볼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하나의 볼펜에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손에 피로감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필기가 편하게 돼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면은 아마 쿠팡에서 이 다른 색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색깔을 구매를 했더니 필통을 사야겠더라고요. 고무줄로 묶고 다닐 순 없으니까 필통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이소에 갔더니 1,000원이었나 1,500원이었나에 이런 필통을 팔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죽이긴 한데 인조 가죽인 티가 팍팍 나는 그런 필통이고, 이렇게 열었을 때 볼펜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펜을 꺼내기도 사실 불편한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 다이어리랑 색깔이 맞아가지고 좀 통일감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제가 핸드폰이나 맥북을 충전하려고 충전기를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에 급하게 어디 들어가서 할 일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콘센트가 없는 자리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좋은 게 맥세이프로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촬영을 한번 나갔는데 야외 촬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보조 배터리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냥 보조 배터리는 이제 선까지 들고 다니면 복잡하니까 이런 맥세이프로 된 충전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얘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약간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더 많이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앵커에서 나온 보조 배터리입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올려서 C타입 꽂아주면 되는 건데요. 아이폰에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용량은 5000mAh이긴 한데 그래도 5000이면은 아이폰 한 번 정도는 충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역시 가볍습니다. 가볍고 작고 따로 선이 필요가 없어서 얘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 다른 비슷한 제품들도 많은데 저는 이 제품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가방에 뭘 넣고 다니는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학교 가려다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급하게 찍어본 영상인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저걸 쓰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품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